새로운 스플래시 마운틴의 주제는 포용과 다양성이 될 것이다. 네,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스플래시 마운틴이라는 이름의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네네. 이 놀이기구를 흑인공주 이야기를 담아서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디즈니 측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네. 원래 이 놀이기구의 테마가 남부의 노래라는 영화였다고 해요. 네. 인종차별의 유산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던 남부를 미화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흑인 사망 사건으로 이 테마를 바꿔달라는 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 공주와 개구리의 흑인 공주 티아나인데요. 네네. 디즈니 역사상 첫 흑인 공주라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네. 용기 있는 여성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들으시면 이 놀이기구 테마 하나 바뀐 게 무슨 큰일이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것이 1989년입니다. 네. 무려 30년이 넘는 동안에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허물고 그 자리를 흑인 공주가 차지했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죠. 네, 앞으로는 이런 예시들이 좀 더 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생기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이처럼 세상이 달라지고 있음이 느껴지는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에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날 지친 삶의 꿈처럼 다가와준 네 모습을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다면 너의 손을 잡고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하늘을 걸어 약속해 영원히 오직 너만을 사랑해. 밤하늘 불빛 같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꿈 패러다이스. 너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to the my paradise. 너 힘들었던 시간과 그 아픔 모두 다 잊어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 떠나보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Loving you forever. Almost paradise. 태양보다 더 따스한 날 보는 너의 눈빛은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내 지친 삶의 빛처럼 다가와준 네 사랑은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다면. You are all of my love. You are all of my life. 내 모든 걸 걸어서 나는 널 사랑해. 저 푸른 바다 같은 우리 둘만의 아름다운 곳 paradise. 너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to the my paradise. 너 힘들었던 시간과 그 아픔 모두 다 잊어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와 함께. 떠나보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Loving you forever.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부신 날 향한 너의 사랑이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내 지친 삶의
네, 6월 28일 일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TMX의 파라다이스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스플래시 마운틴, 저는 이거 타봤거든요. 아, 그래요? 재밌어요. 근데 또 그 전에 테마가 또 이런 주제였다는 건 몰랐네요.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쳤던 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놀이동산 가보면 아마 이름은 좀 다르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그 배 같은 거 타면서 네. 인조 그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오. 그 안에 뭐 동물이나 인형 같은 것들이 뭐 네.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건데 음. 마지막에 그 급경사로 이루어진 그 어떤 물 위에 네. 배가 낙하하는 거 그거 아시죠? 네네네. 그게 스플래시 마운틴이거든요. 어, 네. 예. 근데 이제 이 놀이공원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동심이나 꿈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자칫 그 인종차별 네. 이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좀 수용을 하게 음. 되면 잘못된 인식을 좀 심어줄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그동안 접해왔던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나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티아나 네 디즈니 역사상 첫 흑인 공주라고 맞아요. 하는데 예. 캐릭터가 또 그 놀이기구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용기 있는 여성 캐릭터라고 하니까. 네. 근데 저도 오래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공주하면 네. 하얗고 예쁜 것만 금발머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저도 티아나 이걸 보니까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낯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편견들 이런 것들을 점차 좀 깨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네. 우리가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디즈니가 생각보다 인종차별 논란들을 좀 겪었더라고요. 그렇죠. 라이언 킹 같은 경우에도 하이에나가 네. 히스패닉 계열 뭐 소수 인종을 네네. 묘사했다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일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1, 2부에서는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소비 팁을 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3, 4부에서는 OK 힐링송.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팝송으로 가는데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대 네. 팝송들을 라이브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주말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정보들 아주 좋은 정보들 잘 또 준비를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를 또 했으니까 예,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특히 쇼핑카트 오늘 네. 1, 2부에 저희가 전해드릴 쇼핑카트 아이템들이 음, 지금 이맘때 딱 필요한 것들이에요. 딱 필요한 네, 것들이죠. 여러분들 함께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 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오케이 쇼핑카트. 현명한 선택. 네, 매주 일요일 오케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소비를 돕는 오케이 쇼핑카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때 이 여름철 때 가장 중요한 필수 아이템을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뭔가요? 하나쯤은 아마 다들 갖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 좀 더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네, 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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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근데 요즘 뭐 비가 좀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름 되면 네. 다들 그 자외선 차단제 다들 챙겨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바르죠. 수영 씨는 발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사시사철 발라줘야 되고 네. 실내에서도 발라줘야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아서 저는 뒤늦게 후회하고 요즘에는 조금씩 바르는 네. 편이에요. 그전에는 피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얼굴에 이 검버섯 기미 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점도 생기고. 네네. 그래서 피부과를 갔더니
이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발라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은 바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습관이 보면 되지 않았어요. 남자분들은 특히나 잘 안 챙겨 바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네네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 자외선 차단제만 따로 바르는 경우보다 요즘에 화장품들 대부분 네. 그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파운데이션 뭐 이런 보니까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네. 자외선 차단제를 따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색조 화장을 하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고르곤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편견일 수 있는데 네. 왠지 이걸 바르면 피부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아무래도 성분이 좀 네. 화학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 잘 안 생각하니까. 바르게 네.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백탁 현상이라고 해서 바르고 있으면 얼굴이 그냥 이렇게 그렇죠. 네. 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싫어서 또 안 바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네. 오늘 저희가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잘 맞는 것들 한번 골라서 올여름엔 좀 꾸준히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크림을 잘 안 바르니까 네. 와이프가 그 스틱형으로 편하게 바를 수 네네. 있도록 그걸 좀 사줬어요. 사실 그거는 손에 안 묻으니까 좀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 이렇게 바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안 발라요. 근데 저는 사실 아이들을 제가 발라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해요. 네네. 이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싫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엔 또 스프레이형이 많이 나와 있어서 뿌려주면 좀 간단하게 뿌릴 수 있으니까. 아, 스프레이형도 네, 있어요. 그런 것들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또 눈이 따갑다고 네네네. 이래저래 어쩌란 어쨌든 말이냐. 어쨌든 그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안 챙겨 바르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어찌됐든 여성분들은 네. 좀 생활화 하시잖아요. 사실 그 뭐 사시사철 발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여성분들도 보통 여름에는 좀 챙겨서 바르려고 하지만 겨울 이럴 때는 네. 빼먹기가 쉽죠.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근데 발라주면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발라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안 발랐었다면 네. 지금보다는 더 안 좋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어찌됐든 자외선 받으면 피부가 빨리 늙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발라주는 게 낫겠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왜 선크림 많이들 찾으시는데 PA, SPF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네. 설명을 드리면 네. PA와 SPF 지수는 각각 자외선 차단 효과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네. 근데 PA 같은 경우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UVA에 대한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그 PA 뒤에 플러스가 붙잖아요. 그렇죠. 플러스가 많을수록 어쨌든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가 높다라는 뜻이고요. 네네. SPF 같은 경우는 피부를 붉게 하거나 화상을 일으키는 UVB를 막아주는 지수인데요. 네네. 1SPF당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차단 지속력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SPF 50 플러스가 가장 네.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자외선 차단제 이것을 사용하면 약 12시간 이상의 지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가을이나 겨울 실내에서는 보통 뭐 SPA 10 PA 플러스 1 네.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름철 그리고 네.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PA 플러스가 3개 있는 거 그리고 SPA 1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보통은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이 SPF 50이거든요. 네. 근데 이 PA 지수라든지 SPF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정말 높아지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수는 햇빛을 오랜 시간 동안 막아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는지를 측정한 거라고 해요. 아, 잠깐만요. 네, 아, 오랜 시간 막아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와. 때문에 햇빛에 오. 오래 노출될 때는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를 그냥 한두 번 바르는 것보다는 네네. SPF 20이나 30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두세 시간에 걸쳐서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야, 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 근데 자주 발라주는 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햇빛을 오랜 시간 막아주는 것보다는 햇빛의 어떻게 보면 강도에 네. 따라서 이걸 골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햇빛에 내가 강한 햇빛에 노출되는 상황에 네. 놓여진다면 이 지수들이 좀 높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수치를 낮춰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2-3시간마다 자주자주 덧발라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한 위에다가 다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야, 저는 2개를 잘못 알고 있었네. 오랜 시간 막아주는 거, 요거 하나 잘못 알고 있었고, 네. 하나는 이왕 사는 거 무조건 센 놈으로 사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그 SPF 100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수치가 높으면. 100도 있어요?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딸아이가 웬만한 선 제품들은 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0 정도로 수치를 낮췄더니 그나마 괜찮은데 50 이상 넘어가니까 네, 네. 계속 피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뭐 SPF 20에서 30 정도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네. 요 정도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해변에 나가거나 이런 경우도 여름에 그렇죠. 좀 더 강한 자외선을 마주해야 될 때는 SPF 50 정도까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앞서 그 백탁 현상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자외선 차단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 백탁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성이 있고 유기성이 있는데 네. 무기성 자외선 차단제는 태양광을 반사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피부에 좀 자극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백탁 현상, 이 발림성이 뻑뻑할 수 있어서 건성 피부라면 좀 뜬 피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해요. 네, 아이들이 너무 싫어해요. 바를 때 좀 로션 바르듯이 촉촉하게 발려지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약간 뻑뻑한 뻑뻑해서. 느낌의 뭔가 진짜 한 겹을 더 씌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백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또 문지르니까. 문지르잖아요. 네. 예, 그게 저는 싫더라고. 네. 그래서 유기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분산시키기 때문에 백탁 현상은 없이 피부에 좀 촉촉하게 스며드는데요. 네네. 민감한 피부에는 대신에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언제 바르는 게 좋냐 하는 부분도 좀 고민거리일 수 있어요. 네. 사실 저는 한참 햇빛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맞다 하고 전 뒤늦게 좀 바르는 스타일인데 네. 요게 이왕이면은 외출하기 전 30분 전에 바르는 게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음.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줘야지 피부에 충분히 흡수가 돼서 야외 나갔을 때 차단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네네. 근데 또 바르실 때 얼마나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뭐 많이 바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흡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500원 동전 크기 정도만 발라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실내에서도 발라도 발라야 하느냐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일단 바르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창문이 UVB를 반사해서 좀 내긴 하는데 UVA까지는 거르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유리를 통과해서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집이나 실내에서는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보다는 SPF 15에서 25 그리고 PA 지수 플러스 2개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에 스킨케어 이후의 단계에서 얼굴 전체 꼼꼼히 펴 발라주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과연 집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일단 집에 있으면요 네. 아무것도 안 발라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킨 로션, 기초 화장 네. 이런 것도 안 해요. 사실 여름에는 네. 뭐 땀도 나고 그런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이 뭐 크게 당긴다거나 이런 네. 경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에서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발라주시는 게 피부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천장 위에 있는 등에서도
그 얼굴을 좀 붓게 만들고 네. 자외선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네. 예. 그러고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요. 네. 왼쪽 팔만 유독 네, 잘 네. 타는 분들이 있어요. 저 왼쪽 팔에 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다 자외선 때문이잖아요. 유리를 통과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실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늘 뭐 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굳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자외선 차단제는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아이들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는데 네. 저는 약간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안 좋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 발라줘도 괜찮나? 이런 좀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완전 유아용부터 지금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네. 어린이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어릴 때부터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9살 이전에는 멜라닌 색소가 완전히 형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피부가 자외선에 좀 쉽게 손상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왜 특히 밖에서 좀 많이 뛰어놀던 아이들 네네. 자외선에 노출되면 한 10년이나 20년쯤 지나고 났을 때 피부 노화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처럼 되는군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성인이 돼서 자신의 피부를 보니까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내가 어렸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좀 꼼꼼하게 안 발라줬느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너무 싫어해요. 이걸 네. 바르는 것 자체가 뭐 눈도 따갑고 네. 얼굴도 답답하고 그리고 비누 세안을 꼼꼼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귀찮죠. 아이들은 다. 안 바르고 싶어 하는데 네. 어쨌든 아이들이 그만큼 멜라닌 색소가 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피부가 쉽게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챙겨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계속 써야 되는데 네. 마스크를 쓰면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거리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선크림은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는 미세먼지와 기타 유해 물질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자외선은 그대로 통과시키거든요. 물론 뭐 자외선 차단 가능성을 이제 기능성을 갖춘 마스크도 있긴 합니다. 네. 뭐 스포츠나 아웃도어용으로 출시된 마스크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 시중에서 구매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눈가, 피부나 이마는 고스란히 이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네. 선케어에 신경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네. 어쨌든 올여름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서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인지 요즘에 보니까 마스크로 인한 여러 피부 트러블을 좀 방지하기 위한 뭐 저자극 그리고 무자극 이런 선케어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미리 구매하실 때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는지 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부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일단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면 너무 끈적이는 선크림은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요즘 보니까 성분 분석해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명을 넣으면 거기에 이제 성분이 쭉 나오는데 네. 거기서 뭐가 안 좋은 성분인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또 어플 깔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샀던 자외선 차단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올해 또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자외선 차단제는 일단 개봉하면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 뚜껑을 좀 제대로 닫고 비닐봉지라든지 랩으로 싼 뒤에 네. 냉장고나 좀 서늘한 곳에 보관을 했다면 그나마 1년 정도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네. 대체로 이렇게까지 보관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작년에 사셨던 자외선 차단제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 올해 구매하셔가지고 바르시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지난해 좀 많이 발라볼 거라고 좀 샀거든요. 네. 이거 다 버려야 되겠네. 근데 항상 남는 것 같아요. 네, 한 많이 번에 다 남아요. 못 바르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 오후 K&N입니다. 현명한 선택 쇼핑카트 첫 번째 아이템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네, 노래 한 곡 좀 남겨드리고 2부에서는 또 다른 아이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1부 끝곡 어스의 지금 이대로 준비했습니다. 이젠 헤어져야 해 음악이 멈추면 난 눈물 대신 웃어줄 거야 너의 뒷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 맘속 깊이 간직한 채로
prove it. I will look into your eyes, won't stop until you groove it. As I come from the depths of love, I want you back real soon. With the bloom, minutes and days, days to years, years of tears. I live with your fears. Can't imagine my vision that will leave my brain. I'm a scanning minded brother, can't be suckered in. You gotta hold me tight, not just hold me right. Baby, you're the one that I need every night, yeah. Can't you see, we were meant to be. I want you here in eternity. 이젠 헤어져야 해 음악이 멈추면 난 눈물 대신 웃어줄 거야 너의 뒷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 맘속 깊이 간직한 채 슬프지 않아 추억이 있잖아 항상 기억할 거야 변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내 Hey, you give it one more try. Hey, girl, ain't gonna lie. L-O-V-E. Don't you know you can't be slow? Why you chilling mother with a love metaphor? I just fell into your mighty grip. I'ma choose about the ripping on another clip. Please don't leave. Check it out, I prove it. I will look into your eyes, won't stop until you groove it. As I come from the depths of love, I want you back real soon. With the bloom, minutes and days, days to years, years of tears. I live with your fears. Can't imagine my vision that will leave my brain. I'm a scanning minded brother, can't be suckered in. You gotta hold me tight, not just hold me right. Baby, you're the one that I need every night, yeah. Can't you see, we were meant to be. I want you here in eternity. 이젠 헤어져야 해 음악이 멈추면 난 눈물 대신 웃어줄 거야 너의 뒷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 맘속 깊이 간직한 채 슬프지 않아 추억이 있잖아 항상 기억할 거야 변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내 맘 지금 이대로 이젠 헤어져야 해 음악이 멈추면 난 눈물 대신 웃어줄 거야 너의 뒷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 맘속 깊이 간직한 채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신데렐라의 컴백 12시부터 결국엔 나의 선택 Don't tell me baby come back 나는 신데렐라 Now the time make you right Let me see them as so hot I got class I'm badass 요즘엔 내가 대세 밤이 올 때까지는 난 잠깐 전해 12시 전까지는 난 안 변해 더 늦기 전에 집에 들여보내 12시 지나면 나는 변해 아무것도 넌 몰라 못도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넌 몰라 못도 네 눈에 보이는 나 내가 아니야 나는 신데렐라 일랄라 이제 때다 싶어 덤비지 마요 큰일 나요 12시까지 지나면 내가 널 어떻게 할
종이 열두를 돌리고 눈이 풀리고 다시 나간 녀석들은 침을 흘리고 다시 웃기고 종이 열두를 돌리고 눈이 풀리고 다시 나간 녀석들은 침을 흘리고 다시 웃기고 나 신데렐라 일렐라 이때 다시 화장지 마요 큰일 나요 12시까지 나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도 몰라 나요 잡지 마요 Now sometime make you right Let me see them hands up high I got classic I'm badass 요즘엔 내가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첫 곡 서인영의 신데렐라 듣고 왔습니다. 네. 자, 현명한 선택 쇼핑카트 첫 번째 아이템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소개해드렸고 네. 두 번째 아이템도 여름철 어떻게 보면 필수 아이템이죠. 그렇습니다. 음. 네, 여름철 신발과 관련한 아이템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수영 씨는 여름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챙겨서 신는 신발이 있어요? 있죠.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어요? 저는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가 여름용 약간 운동화인데 메쉬 소재. 천인데요. 네. 이렇게 실로 꼬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음. 근데 이게 통풍이 잘 돼서 되게 네, 시원하거든요. 가볍고. 네. 운동화만 신어요, 전 또. 음. 여름이라고 해서 뭔가 뭐 샌들이나 이런 건 안 네. 신고 저는 그렇게 샌들을 신으면 발가락에 이 먼지 묻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샌들을 신었을 때 안 네. 좋은 기억도 있어요. 왜요? 한번 발을 접질렸어요. 발을 삔 적이 있어서 네. 나랑 이 샌들이 좀 안 맞구나. 음. 그래서 여름용 운동화를 몇 켤레를 좀 샀죠. 물놀이를 가거나 네.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그래요? 그럴 때는 운동화 신어요? 슬리퍼를 신죠. 아, 슬리퍼. 네. 아니면 요즘에는 워터슈즈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워터슈즈가 나오니까 슬리퍼도 안 신고 워터슈즈를 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가락에 뭐가 이물질이 끼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야, 느낌이. 저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은 여름에 샌들 이제 많이들 신으시거든요. 많이 신으시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샌들도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다양한 디자인이며 굽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의 샌들은 네. 그냥 똑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여성분들이 신는 샌들은 야, 이것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구나 그렇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샌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장마철 되면 사실 운동화 이런 것들은 좀 꺼려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 질퍽질퍽한 느낌이 싫어서 네. 그래서 레인부츠 신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 아이템까지 저희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부츠라면 장화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장화 이런 건 없네. 장화는 사실 아이들이 신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이들은 늘 비 오면 장화 신고 다니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어른용 장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몇 년 한두 해 전부터 그거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장화? 네. 예, 긴 거 그렇죠. 많이 보이던데 네. 여성들 많이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발이니까 네. 신발을 잘 고르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신발을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은지. 네. 일단 신발을 고를 때는 최소 5분 이상 신발을 신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어디 상점 가가지고 새 신발 신고 5분 그렇죠. 동안 계속 있는다는 거는 네.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5분 싶은데. 이상 신발을 신기가 좀 힘드시다면 어쨌든 신발을 신고 조금은 걸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발에 맞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살 때는 굉장히 신발이 편안한 것 같았다가 네네. 집에 와서 막상 신어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고 잠깐이라도 가게 안에서라도 좀 걸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보통 우리가 신발을 신어볼 때 하나만 달라고 해서 신어보잖아요. 그렇죠. 사이즈만 맞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양측을 다 신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걸어보셔야 되고 특히 여름철에는요. 네. 양말을 신고 신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보통 여름철에는 샌들 신고 가서 신발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맨발에 신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나중에 집에 왔을 때 그 사이즈 면에서 좀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신고 신어보시는 게 좋고요. 또 그 신발 중에서 혹시 젤리 슈즈라고 아세요? 알죠. 네네.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 비틀었을 때 완전 물렁물렁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발에 닿는 충격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발바닥이라든지 발목 인대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 구매하실 때 신발을 손으로 앞뒤로 좀 비틀어 가지고 네. 어느 정도 뒤틀림이나 구부릴 때 저항이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발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젤리 슈즈처럼 많이 이렇게 뒤틀리는 네, 거 말고 너무 말랑말랑한 거 말고. 네. 근데 편해 보이긴 하는데 음. 저는 저거 신으면 나중에는 발 아플 텐데 이게 충격 흡수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있으세요? 젤리 있죠. 슈- 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비가 오거나 네. 이럴 때 물놀이 가거나 이럴 아.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신을 때는 진짜 편안한 느낌이거든요. 네네. 정말 신발과 내 발이 한 몸이 된 것 같은. 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렸듯이 발바닥이라든지 발목 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충격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말랑말랑한, 너무 물렁물렁한 젤리 음. 슈즈보다는 약간의 저항이 있는 것을 고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을 살 때 이 발에 딱 맞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네. 좀 약간 여유가 있는 게 좋은지 음. 뭐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일단 발가락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신발이 좋다고 해요. 네. 발가락이 너무 조이면 이 발가락 신경을 눌러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발가락 신경에 종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발가락 쪽에 그 하중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발가락도 뒤틀리고 거기에 그렇죠. 또 뭐 물집도 생기고 네네. 예, 종양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음. 네. 그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신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신어보지 않고 그냥 사이즈만 맞으니까라고 구매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보통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보면 발 볼의 넓이까지 다 정확하게 치수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신는 신발 중에 좀 편안한 신발, 발볼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두셨다가 네. 그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음. 자, 그리고 수영 씨, 네. 신발을 오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오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오전? 오전에 손님 많이 없을 때 가서 좀 깎아달라 그러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신발은 오후에 사기를 권해드립니다. 오후에? 왜냐하면 그 보통은 혈액순환의 문제 때문에 아침은 뭐 발이 크게 붓지 않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좀 걸어 다니고 이러다 보면 네. 왜 발이 붓는 듯한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혈액이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오후에 되게 발의 크기가 약간 커져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이 지금 부어 있는지를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약간 타이트한 신발을 선택할 경우에는 딱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발이 좀 커져 있는 오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야, 정반대로 생각했네. 네네. 왜 저는 이렇게 이 시간만 되면 항상 정반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뭐 신발을 오전에 사고 오후에 사고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실제로 진짜 하루 종일 그냥 걸어 다니다가 음. 신발을 딱 벗으면 네.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전보다는 조금 약간 발이 부어 있을 때 오후에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오후에 사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샌들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샌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노출돼 있잖아요. 네. 시원해 보이긴 하는데 시원해 보이고 실제로 좀 시원하기도 하죠. 음. 네. 밑창이 보통 좀 얇고 이 발과의 밀착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상 위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음. 것이죠. 그래서 샌들 살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폭이 너무 좁은 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발의 앞쪽을 조이는 이 폭 좁은 샌들은 소건망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건망류. 예, 이게 네. 새끼 발가락이 외형적으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거나 빨갛게 변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중이 그쪽으로 좀 쏠리면서 새끼 발가락에 무리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발가락 통증 때문에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서 무릎, 뭐 골반, 허리, 어깨, 관절 등의 부담도 또 갈 수 있어서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볼이 넓으면 샌들을 고를 때 발 길이보다는 발폭을 위주로 좀 골라야 하고요. 새끼발가락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샌들 속에 작은 뭐 스펀지 같은 거 네. 이런 거 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나는 발볼이 좀 넓어서요. 원래는 뭐 240을 신으면 되는데 245를 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길이를 늘린다고 해서 발볼 그 부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 고르실 때 발볼이 좀 넓은 신발들이 훨씬 더 발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칼발이거든요. 음. 그래서 발볼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네네. 예. 근데 의외로 그 발등이 좀 통통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네. 이런 분들은 본인 사이즈보다 꼭 한 치수씩 큰 걸 신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요즘에는 또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발볼을 좀 넓힐 수 있는. 네. 뭐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 네. 저렴한 몇천 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늘려서 신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딱 길이에 맞춰 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네. 자, 그리고 여성분들은 사실 굽이 높은 신발들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네. 샌들도 진짜 굽 높이가 다양하거든요. 음. 전혀 그 굽이 없는 샌들들이 있는가 하면 네. 한 12cm 이 정도 높이도 있어요. 네. 근데 굽 높은 샌들은 아무래도 발목을 삔다거나 이런 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음. 샌들은 발꿈치 뼈 뒤에 아킬레스건을 좀 지탱해주는 힘이 다른 신발보다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밑창이 얇고 또 단단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음. 안정성도 좀 낮은데요. 높은 굽의 샌들을 신을수록 발목 관절이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굽이 낮은 샌들을 신으시는 게 좋고요. 네. 발등 같은 경우도 3cm 이상은 좀 충분히 덮어주는 거. 네, 그리고 네. 뒷부분에 끈이 있어서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샌들을 고르시는 게 발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야, 이거 샌들 고르는 것도 쉽지 않네. 샌들을 보면 네.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음. 신었을 때 정말 힘든 신발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디자인보다는 건강을 좀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건강보다는 디자인을 먼저 생각하죠. 저도 그랬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발에 무좀 있는 분들, 네네. 뭐 샌들 신는 게 좋다,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좀이 있다면 음. 샌들을 신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네. 저는 양말을 신고 보통 그냥 신발을 신으면 네. 땀이 더 많이 나니까 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 샌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네, 네. 네. 일단 보니까요, 무좀이 있는 사람은 맨발로 샌들을 신으면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무좀 환자는 통풍이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슬리퍼나 샌들처럼 발가락 부분이 뚫린 신발을 선호하기 이제 마련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 무좀 환자 같은 경우에는 땀을 제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 소재 양말을 신은 뒤에 통풍이 잘 되는 운동화를 신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신발은 이제 3일마다 한 번씩 바꾸어 신는 것도 좋고요. 신발을 보관할 때는 신문지를 구겨 넣어서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신발 안쪽을 알코올로 닦은 후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면 도움이 더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 어렵다면 서너 켤레 구두를 번갈아 신는 것도 습기를 제거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냥 샌들 같은 경우가 슬리퍼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훨씬 네. 바람이 좀 잘 통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 면 양말을 신고 통풍이 잘 되는 운동화를 신는 게 네. 무좀 환자들에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음. 발에 이물질 끼는 거 생각하니까 왠지 무좀 환자는 세균이 더 달라붙어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자, 저희가 샌들 고르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장마철의 필수템인 레인부츠 고르는 법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혜승의 랑데뷰 준비했습니다.
많은 아내들 되돌리길 바랬던 어리석은 길 너를 보낸 뒤에 다른 사랑할 수 없는 나였기에 그녀를 길을 기다렸어 그래 너를 자꾸 흔들었어 늦었어 벌써 시작됐어 이제 내가 사랑할 시간이야 내 그녀만을 위해 네, 양희애승의 랑데뷰 듣고 왔어요. 네. 앞서 여름의 대표적인 신발이죠. 샌들. 어떻게 현명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들 있을까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네네. 사실 여름은 뭐 더워서 좀 시원한 신발을 찾는 것도 있지만 장마 때문에 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물에 좀 강한 신발들을 그렇죠. 고르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레인부츠 신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장화라든지 부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평소에 신는 신발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거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발에 너무 딱 맞는 레인부츠를 신으면 네. 습기 때문에 일단 벗기도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통풍도 어렵기 때문에 한 사이즈 정도는 큰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인들이 네. 대부분 좀 종아리 길이가 짧대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체형 같은 경우에는 긴 레인 부츠보다는 종아리 아래 길이의 레인 부츠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에 뭐 다양한 디자인들 나오는데 저는 일단 무조건 신발을 고름에 있어서는 가벼워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도. 네. 특히나 고무 재질로 일반 신발에 비해서 레인부츠 같은 경우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관절이 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게감도 고려해서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레인 부츠도 그렇고 네. 샌들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관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 관리의 핵심은 통풍과 건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와 땀이 뒤섞인 레인 부츠 같은 경우에 오래 신고 다닐 경우에는 습짐이나 이 무좀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때문에 실내에서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이 발과 레인 부츠를 통풍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 부츠 속에 물기를 닦아줘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해요. 네. 뭐 신문지라든지 두꺼운 종이 같은 거 좀 돌돌 말아가지고 네. 레인부츠 안쪽에 이렇게 넣어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신문지를 구겨서 안에 넣어두시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근데 그 레인부츠라든지 겨울에 신는 부츠 같은 경우는 좀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네. 모양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신문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세워두시면 네. 요즘에는 뭐 전용 키퍼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맞아. 굳이 그걸 사지 않으시더라도 네, 좀 네. 두꺼운 종이 같은 거 말아서 모양을 고정시켜 놓으면 변형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 하시면 바로 세척을 하고 보관을 해야지만 뭐 색깔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 좀 피할 수 있고 그만큼 오래 신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신문지 요즘에 신문 볼 일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이거 신문지 한번 지나가다가 봐야 되겠네. 아니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잘라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어쨌든 같아요. 종이류가 네, 습기 제거에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네. 좋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현명한 선택 쇼핑카트 오늘 첫 번째 아이템 자외선 차단제, 두 번째 아이템 샌들과 레인부츠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예,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뭐 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신발 하나 선택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네.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2부 마감하고요. 이제 3부 힐링할 수 있는 또 코너죠. 네. 예, 오케이 힐링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 끝곡이에요.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부로 넘어왔는데요. 네. 헤이 주드 비틀즈 노래 들었습니다. 네. 음, 비틀즈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좋지만 네.
이 통기타 반주로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음. 통기타 치면서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음. 가장 또 뭐 유명하기도 네. 하고. 오늘 이분이 어. 비틀즈 노래도 좀 준비를 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3, 4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케이 힐링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수 방승현 씨와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7, 80년대 네. 팝송들 중에서 한국인이 특히나 좋아하는 네. 노래들 했는데 음. 진짜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사실 듣고 싶은 노래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시간 관계상 못 들었던 게 참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팝송을 가지고 한 주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음. 오늘은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노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60년대 팝송을 들을 네. 건데 60년대 팝송도 진짜 유행했던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랑받았던 곡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노래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오케이 힐링송 60년대 팝으로 꾸며볼 텐데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신도시를 꿈꿨던 초심,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결심, 1차에 이은 자부심. 6월 사송 더샵대시양 프리미엄 시즌2가 펼쳐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의 중심, 사송 더샵 대시양 2차. 055-366-4040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오케이 힐링송.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매주 일요일 3, 4부에서는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오케이 힐링송. 예, 네. 오늘도 오케이 힐링송 함께 해주실 분 항상 이분께 죄송하기도 하면서도 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죠. 네, 가수 방승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수 방승현입니다. 네. 네. 어떠세요? 일주일간 많이 바쁘셨어요? 지금 그 의도치 않은 일들이 좀 생겨가지고 계속 집 날르고 막. 아, 맞다. 이사. 네, 그 작업실을 또 옮겼는데 네. 그 작업실에서 또 작업실을 옮겼어요. 그래요? 네, 네. 조금 제대로 해보려고. 네. 그래서 뭐 방음 공사도 제가 직접 하려고 음. 지금 막 자재 준비하고 네.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일주일 네. 사이에 작업실을 2번이나 옮기신 거예요? 한 번 더 옮긴 거죠. 아. 2번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음. 야, 바쁘셨네요. 네. 네. 어. 돈은 돈대로 깨지고. 그 와중에 또 저희들을 위해서 네. 60년대 팝송들 중에서 어떤 노래를 골라볼까 고민도 하셨을 테고. 그러니까. 네. 60년대 팝이라고 하면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장르가 또 워낙 다양해서 네. 뭐 기본적으로 그 팝 디스코, 팝 네. 디스코, 네. 그다음에 리듬앤 블루스 그리고 포크도 예, 유행하지 포크, 않았어요? 포크도 굉장히 유행했죠. 그렇죠. 예. 네. 네. 이게 60년대가 베트남 전쟁이 네네. 발생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아마 그와 관련해서 음. 전 세계적으로 좀 반전 평화 이런 좀 자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대두되는 시기여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음악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사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담은 노래들이 네. 많았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60년대 60년대 팝 많이 부르셨어요? 그 많이 부르지는 않았는데 네. 그 60년대 팝이 뭐 한 30년, 40년이 지나도 네. 계속 꾸준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골라온 곡 중에서 전해드리면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영화 음악에 많이 삽입됐던 노래들이 그러니까요. 많고 네. 네, 지금도 그 예전에 올드팝은 여전히 영화 음악에 많이 삽입이 되는 네.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광고에도 네. 예전 팝들이 많이 응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귀에 익숙한 노래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음악을 가장 먼저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틀즈 아니겠어요? 그렇죠. 비틀즈. 네. 저희가 앞서도 들었습니다만 라이브로 듣는 건 또 느낌이 다르니까요. 네. 일단 음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비틀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첫 전해드릴게요. 비틀즈의 레리비 해볼까요? 네. 네. Let It Be. When I fou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arms,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a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e truth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we'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레디비. 확실히 라이브로 듣는 게 좋네요. 그렇죠. 네. 예. 야, 레디비가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군요. 예, 가수 방승현 씨의 목소리로. 네. 지난해 왜 그 BTS 음악을 주제로 했던 영화가 네. 개봉했었잖아요. 네. 제가 그 영화 극장에서 보면서 아 근데 그 음악성을 제대로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해서 좀 네.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들으면서 진짜 사실 뭐 그 노래를 저는 많이 들으면서 자란 세대도 아닌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여기저기서 참 많이 들었구나. 네.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네. 근데 진짜로 비틀즈가 결성이 되면서 곧바로 뭐 인기가 폭발했었고 네. 그러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60년대 당시 아마 비틀즈를 빼놓고 이야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 위치가 네. 됐잖아요. 저는 그 생각나요. 어디선가 그 63년도인가 그 비틀즈가 처음으로 미국에 이제 공연을 하러 JFK 공항에 갔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흑백 그 화면에 제가 본 거가 기억나는데 네. 진짜 인기 많았더라고요. 예, 비틀즈. 지금도 뭐 빼놓을 수 없는 네.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의 음악을 추억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레디비를 들려주셨지만 제가 이것도 요청한 노래지만 그래도 우리가 BTS 노래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딱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Yesterday. Yesterday. 사실 이거 불러주신다는 거 네. 제가 레디비 요청했었는데 네. 이것도 앞소절만 잠깐이라도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잠깐 듣지 말고요. 한 네. 1절 정도만 아 그럴까요? 듣죠. 네. 야, 근데 이 예스터데이는 아마 누구나 이 곡을 외워보려고 한 번쯤은 가사도 써보고 네. 따라도 불러보고 했을 거예요. 워낙 그리고 아마 명곡이고. 이 노래 나가면 지금 다들 흥얼흥얼 따라 부르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네. 어렸을 때 외웠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Yesterday, oh, my travel seems so far away. Now I look at those days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omes suddenly.
yesterday.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I believe in yesterday. 아, 음. 좋네요. 아, 저는 사실 예스터데이보다 레디비가 네. 방세현 씨 목소리에 훨씬 더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예스터데이를 약간 좀 거친 느낌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까끌까끌한 거 좋아하시네. 네. 근데 오늘 사실 네. 뭐 비틀즈 노래만 가지고 해도 저희가 오늘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워낙에 네. 그러게요. 명곡들이 많긴 하지만 많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Imagine there's no heaven. 그것도 있고 네. Love is real. 맞네요. 날 잡아야 되겠는데요. 다 듣고 싶은데요. 날 잡아야 되겠는데요. 이 시간 할 때마다 자꾸 욕심이 생기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느끼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방승현 씨가 가요 부르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팝송 부르실 때 목소리가 훨씬 더 매력적인 네. 것 같아요. 예.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발음도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신경 쓰려고 하는데 네, 네. 네. 아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자꾸 이게 꼬이더라고요 발음이. 근데 진짜 팝송 부르면 네. 발음 되게 신경 네. 쓰이죠. 그래서 예. 그 노래 연습할 때 그러니까 팝으로 노래 연습을 많이 하면 발음도 되게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민한테 제가 들었어요. 네, 네, 네. 팝을 딱 하니까 캐나다 친구인데 발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읽는 대로 발음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나라 분들 뭐 아이 앞에 아이나 뭐 that, 네. they 뭐 이런 거 붙이는데 네. 원어민 그러니까 팝을 들어보면 거의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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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경우들. 그렇죠. 네. 어. 근데 그 소리를 내면 되게 어색하게 들려요. 맞아요, 맞아요. 예. 동요가 되죠. 네네. 따박따박 부르는 그러니까. 거. 동요가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것은 리듬을 타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음률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발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감정을 또 실어서 네. 부르는 거니까. 자, 오늘 OK 힐링송 1960년대 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는 어차피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뭔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찾아보니까 1960년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핑 음악이 되게 유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서핑 USA, 예, 비치 보이스가 네, 그때 비치 보이스. 예, 활동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자 트리오도 아마 유명한 여자 트리오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또 그 모타운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흑인 음악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네. 시작한 거죠. 흑인 음악 그 리듬 앤 블루스 네네. 그런 음악도 네. 예, 그 아주 유명한 그 프로듀서 퀸시 존스, 네, 네, 그 마이클 잭슨 제작했던 네, 네. 그분이 이제 모타운 그 제작자였는데 네. 그 회사에서 아마 엄청 많은 가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60년대 팝송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영화라든지 네. 광고에 삽입돼서 듣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지난주에 왜 잠깐 네. 이제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뭐 이런 네. 얘기할 때 잠깐 들려주셨던 것 중에 그렇죠. 네. 쉬리. 네, 웬아이 네. 드림. 네. 네. 그 노래 네. 제대로 한번 듣고 싶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When I Dream. I could feel the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me.
I could fly the ferries. Isn't my bag and cord? Why do I live my life so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r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But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네. 아, 캐럴 킬의 When I Dream. 이 노래는 들으면 항상 그 영화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슈리 영화도 기억하시겠지만 영화 OST로 이 노래 기억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듣고 있는데요. 네. 제주도 중문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 슈리 마지막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네네. 예, 그 찍은 곳이 제주도 중문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사실 영화 슈리 OST로 많은 분들이 네네.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드라마에도 이 노래가 네, 백야 3.98이라고 네네. 그 최민수 씨랑 아. 당시에 심은하 씨랑 뭐 아, 이정재 씨, 뭐 이병헌 씨 이런 네. 분들 이야. 나왔던 남북 간의 어떤 그런 얘기를 했던 드라마에도 이 노래가 삽입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60년대 만들어졌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네네. 그리고 이 노래 부르시는 분 저는 그때 되게 많이 반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셨고 네. 이렇게 살집이 좀 있고 한데 목소리가 여전히 너무 고우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외국 가수들은 정말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네, 네. 네, 네. 음.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노래 오늘 시작하실 때 네. 앞부분 전주 네. 네. 기타 반주로 꽤 좀 길게 나갔잖아요. 네. 근데 순간 그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방승현 씨 목소리가 네. 이렇게 더딥혀져 있는 것만 들었는데 그냥 기타 반주만 들어도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음. 근데 평소에 노래하시는 거 말고 그냥 기타 연주만도 좀 하세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통기타를 안 쳐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네. 네, 네. 요즘에 그 일렉 기타에 조금 심취해가지고 아. 요즘에 이렇게 기타 뭐 이렇게 솔로윙 이런 거에 좀 빠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음. 어찌됐든 거의 뭐
뭐 지미 핸드릭스 같은 느낌. 아니. 네. 예, 살아있는 전설. 네. 귀가 힐링하는 시간, 귀가 호강하는 시간, 오케이 네. 힐링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지금 3부가 마칠 시간이에요. 아, 정말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아, 이거 그냥 뭐 이야기로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보내는 네네. 것보다는 짧게라도 한 곡을 더 듣고 3부를 마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네. 예. 짧게. 예. 문리버. 문리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 남겨드리고 저희는 또 4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n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t the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leaper, and me. Moon leaver, wil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r heart 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to wait.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오후 Q&A입니다. 일요일 순서 오케이 힐링송 4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아, 앞서 3부에서 저희가 60년대 팝송들 네. 강세현 씨 목소리로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4부에도 쭉 계속됩니다. 아니 이게 60년대 음악도 그렇고 7, 80년대 팝도 그렇고 예전 노래들이 향기로 따지면 잔향? 향기가 좀 오래 남네요. 그렇죠. 여운이 길게 가죠. 네. 3부 마지막 곡으로 문 리버를 들었는데도 네. 지금까지 여운이 있어요. 그렇죠. 예. 통기타의 그 매력도 좀 다시 한번 느낄 네. 수가 있고. 저는 방승현 씨랑 함께하면서 늘 생각을 해요. 네. 아, 기타를 한번 배워볼까? 네, 이런 네.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근데 하게 되는 것 취미로 같아요. 네. 악기 하나 정도는 배우시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럼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네. 몇 년 전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못했거든요. 네. 그 남자들의 로망. 그러니까요. 네? 왜 그 남자들의 멋있어 로망이요? 보인다. 역동적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시작하면서 거의 포기하시는. 네. 왜냐면 그게 진도가 네. 고무판을 두들기게 해요. 네, 네. 스냅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루한 거야. 맞아요. 난 막 이렇게 아. 멋있게 치고 싶은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든지 그렇고, 그렇죠. 네. 시작을 할 때는 나는 저 위에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늘 기타도 제 주변에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보니까 손이 진짜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청취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손이 저 이렇게 네, 파여 네.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안 그래서 막 그래도. 네. 피도 나고 굳은 살도 네네. 배기고 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안 아파요. 다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아픔을 딛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옆에서 듣기만 하는 걸로. 네. 자, 어찌됐든 60년대 팝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네. 60년대 앞서도 뭐 여러 가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밥 딜런이 60년대 활동을 했더라고요. 음. 밥 딜런도 그렇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 네, 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사실 비틀즈의 음악이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비틀즈가 이렇게 결성도 네. 하고 그렇게 좀 경쾌하고 네. 리듬감 있게 네. 음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제가 요번에 전해드릴 노래가 러브미 텐더인데 네. 네네네. 이 노래가 그러니까 정확한 게는 모르겠는데요. 이 음. 노래가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리메이크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더 오래된. 원곡이. 네. 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 네. 노래가 그 영화 제목과 같은 거 아니에요? 러브 미 텐더? 그럴 거예요. 네, 그죠. 네. Love Me Tender 이거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러브미 텐더 전해드릴게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your heart. For it's there that I belong, and will never part.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dear, tell me you are mine. I'll be your throne all the year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네, 네. 러브 미 텐더 들었습니다. 노래하시는 동안 제가 살짝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 영화 OST로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이게 1956년에 개봉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주연의 영화 러브 미 텐더 OST는 맞고요. 원곡이 무려 1861년에 발표가 됐대요. 아, 그래요? 오라리의 노래로 원곡이 1861년. 1800년대. 네, 네. 거의 100년 네. 이후에 이야.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로
네, 등장을 그러니까 했네요. 제가 듣기에는 이게 예전에 그 노예 네, 네, 남북 네. 전쟁을 배경으로 그래서 한 그 노래라고. 흑인들의 음. 그 약간 민요 비슷하게 이렇게 네. 불려졌던 노래라고 아. 들었었어요. 그렇구나. 네.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어. 네. 흑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네네. 말인데 네. 리듬앤블루스 네. 쪽은 안 하셨어요? R&B 쪽은? 제가 원래는 그 R&B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좀 빨랐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저 데뷔했을 때는 노래를 왜 그렇게 하느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엔 노래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스티비 원더 노래나 흑인 네네.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예. 그 예스터데이를 그 원곡처럼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제 스타일로 부르면 방송에서 그 저 PD 선생님들이 막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아.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1960년대 불러봐 샘쿡 네. What a Wonderful World. 네. 예. 뭐 그런 거나 그 노래 혹시 가능하세요, 그러면? 그거요? 예. 그 노래는 제가 못하겠는데요. 가사가 없어서 가사만 있으면 되는데. 네, 네, 네. I see trees of free, red roses too. I see them through for you and me.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네. 못 하신다면서요? 너무 생각 잘하시는데. 났어요. 다른 분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CM에도 썼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가 보인다 막 그래가지고 네, 네. 시원한 저희가 요청드리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이 노래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제임스 브라운이 그 So Good, So Good 그것만 못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외모하고 좀 달리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빠른 노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조용한 노래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템포 있는 노래들이 더 잘 어울리실 네.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네, 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음. 아 이게 약간 PT를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네. 원곡들보다도 네.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부르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안 부르면 어때요? 그렇죠. 방승현 씨 스타일로. 입맛에 맞게.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오늘 뭐 여러 곡 저희가 요청드린 것도 지금 바로바로 불러주시지만 또 네. 준비해 오신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네. 노래 다음에 이번에는 들려주실까요? 그 저번 주에 제가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그 제가 그 첫사랑의 기억에 네네. 네네. 노래로 그랬죠. 꼽았잖아요. 네. 그 양대산맥입니다. 굉장히 이 노래 듣고 많이 울었어요. 아 그래요? 예, 닐 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네. 네. 이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You are the answer to my long be prayer. You are an angel from above. I was so lonely till you come to me with the wonder of your love. I don't know how I ever lived before. You are my life, my destiny.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If you should ever go away, there will be lonely tears to cry. The sun above will never shine again. There will be teardrops in the sky. So hold me close and never let me go, and say our love will always be.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So hold me close and never let me go. And say our love will always be.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네. 감미롭네요. 이거 저는 이 노래와 관련해서 좀 그 얽힌 추억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 영어 시간에 네. 모음 앞에 더가 나오면 D 발음이 나온다는 거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You 네. are the 네. answer 하잖아요. 아 진짜 D라고 하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우리가 네. 노래로 영어 공부 많이 했던 많이 것 했어요, 같아요. 많이 했어요, 네. 진짜로. 예. 옛날 팝송 가지고 진짜 많이 했죠. 왜냐면 옛날 팝송들은 좀 템포가 느리기 네네. 때문에 좀 들어오잖아요. 네, 네. 단어가. 네. 그리고 어려운 단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 옛날 팝송 그래요, 진짜. 진짜로. 그 네. 가사도 많지 않아. 쉬웠어요. 네, 쉬웠어. 근데 그 노래들이 고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네. 요즘에 들어도 충분히 지금 세대에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리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멜로디 자체도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요. 더 이상 나올 멜로디가 없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긴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조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멜로디는 예전 노래들 보면 저희 가요도 그렇지만 네. 그 오래 들어도 기억에 남고 네. 네, 잘 잊혀지지 않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멜로디가. 사실 그런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가수들의 네. 꿈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팝하고 가요하고 다른 점이 그 가요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아, 뭐 A, B, C로 나누면 네. 뭐 인트로부터 브릿지, 뭐 음. 사비라고 후렴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팝은 잘 들어보시면 없어요, 기준이. 아. 그러니까 A, B로 가는 노래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노래들 다 보면 네. 후렴구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특색이 있어요. 어. 잘 예, 가요는 딱 보면 네. 도입부가 굉장히 네. 그 강렬한 노래들이 네. 있는가 하면 항상 하이라이트 부분들만 맞아요. 외우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유독 어. 강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나오는 게 가요고 맞아요, 맞아요. 팝은 뭔가 나올 것 진짜. 같은데 거기서 안 끝난단 나와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불렀던 노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네. 후렴구가 없어요. 어. 뭐 비틀즈 노래 후렴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후렴구라고 보죠. Let it be. 음. Let it be 하는 게 그렇죠, 똑같은 게 그렇죠. 반복되는 네. 경우들. 네. 그래요. 이때 네. 롤링스톤스도 아, 네, 완전히 히트 쳤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롤링스톤스가 비틀즈의 뭐 필적할 만한 상대다. 뭐 네, 이런 네. 또 평가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 롤링스톤스 노래 많이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어려워요, 너무. 아,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